네, 안녕하세요. PH입니다. 네, 오늘은 저번에 말씀드린 대로 여러분들의 질문에 답변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이나 간단한 신상 여쭤봐도 될까요? 저는 제 본명은 이재훈이고요. 마술 쪽에서는 PH라는 이름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마술을 만드는 것을 직업으로 하고 살고 있고요. 2022년 기준으로 현재 26살이고요. 마술 시작한 지는 19년 되었습니다. 키는 2m가 약간 안 되는 173이고요. 혈액형은 O형입니다. 헌혈 필요하신 분 말하세요. MBTI는 개 사이코패스 INTP입니다. 취미로 할 만한 마술 동전 카드 하나씩 추천 부탁드립니다. 이런 거는 보통 다른 유튜버들 막 김슬기나 이런 애들 보게 되면은 다 똑같아요. 맨날 손기술 안 들어가고 쉬운데 효과는 큰 마술 도구들, 뭐 예를 들어서 카드는 스트리퍼랑 스뱅갈리, 뭐 동전은 스카치 소다, 다 똑같았단 말이에요. 근데 저는 여러분들이 이런 뻔한 답변 들으려고 제 유튜브를 보는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진짜 아무도 모르는 거 추천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만 아세요. 스트리퍼랑 스뱅갈리랑 스카치는 소다 추천드립니다. 이번에는 질문 두 개가 같은 주제여서 한번 갖고 왔는데요. 지금 본인이 학생인데 당연히 학생이니까 돈이 많이 부족하고 부모님도 마술을 반대하는 상황이다. 근데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하면 마술을 할 수 있을까? 지금 너무 힘들다. 약간 이런 내용인데, 저는 이 두 친구들한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는데 굉장히 잘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지금 당장 돈이 없는데 마술을 너무 하고 싶어.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정답은 그대로 마술을 너무 하고 싶어 하면 되는 겁니다. 이게 말장난이 아니라 저는 어떤 장르든 간에 내가 정말 배우고 싶은 열망이 있고 내가 모르는 것을 알기 위해서 늘 갈증을 느끼고 불안해하고 신경을 쓰고 걱정하는 자세가 그런 것을 느끼지 못한 채로 살아가는 사람들보다 결과적으로 훨씬 더 높이 올라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 자세는 계속 유지를 하되, 아니 그럼 뜬구름 잡는 소리 하지 말고 진짜 돈이 없는데, 내가 지금 당장 돈이 없는데 마술 도구는 어떻게 사야 하고 마술은 어떻게 배워야 하냐, 제가 렉노랑 네오 인셉션 아이디 하나씩 만들어 가지고 각각 5만원씩 넣어놨습니다. 이 두 친구들은 본인 유튜브 계정 캡처해 가지고 저한테 인스타그램 DM으로 보내세요. 뭐 큰 돈은 아니지만은 아이디 한 개씩 드릴 테니까 금액 안에서 사고 싶은 거 사서 열심히 마술하시면 되겠습니다. 대신에 구매하기 전에 저한테 장바구 그냥 넣고 허락 맡으세요. 뭐 이상한 하울링 같은 거 넣지 말고 본인한테 정말 지금 당장 필요하고 도움이 될 만한 것들 먼저 구매하세요. 그리고 이 질문이랑 관련해서 본인이 마술을 너무 하고 싶은데 부모님이 반대를 한다거나 지원을 안 해줘서 고민인 초, 중, 고등학교 친구들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굉장히 많아요. 뭐 마술사가 장래 희망인 경우도 있고, 그게 아니더라도 마술에 깊이 빠져서 너무 하고 싶은데 당연히 경제적인 여유도 없고 부모님 반대하시고 이렇게 어려운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제 생각에는 마술을 할 사람들은 손 하나가 잘려도 마술을 해요. 저 같은 경우는 그 초등학교 때 그 수학 익힘책 맨 뒤에 그 부록으로 나오는 숫자 카드 있죠? 그거 뜯어가지고 마술했었어요. 이제 그러다 막상 수학 시간에 필요할 때 없어가지고 막 불려가서 앞에서 책 모서리로 대가리 맞고 막 그랬었는데, 원래 마술을 하려면은 카드도 이렇게 주기적으로 바꿔줘야 돼요. 왜냐면 오래되면은 뭐 스프레드나 패닝 같은 거 잘 안 되니까. 지금은 그냥 카드 맘대로 막 뜯어서 쓰는데, 어렸을 때는 그러지 못했죠. 막 1년에 막 3, 4덱 쓰고, 그리고 이제 카드를 교체해줘야 되는데 카드가 부족하니까, 그래서 달력에 동그라미를 쳤어요. 카드 바꾸는 날을, 카드 교체하는 날. 그래서 처음 뜯으면은 기술이 잘 돼. 근데 이제 시간 지나면 카드가 헐죠. 그럼 카드 뜯은 초반에는 기술 들어가는 마술 막 해. 그러다가 카드가 점점 떡이 지면은 기술을 못 쓰니까 이제 멘탈 마술 했다가, 또 시간 지나면은 몇 장 없어져요. 이제 그러면은 막 새 대장으로 하는 패키트리 같은 거 했다가 맨 마지막에는 낱장으로 하는 마술, 막 뭐 찢는 마술 이런 거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카드 한 벌로 돌림 노래를 부른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나 때는 이랬어 이런 말이 아니라, 아마 여러분들이 지금 처한 상황이 딱 이럴 거예요. 근데 지금 처한 상황을 너무 힘들게 생각하지는 말고 어떻게 하면 이 상황에서 가장 좋은 선택을 할 수 있을지 한번 생각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나이가 정말 한 몇 년만 지나면은 여러분들이 뭐 알바를 하거나 돈을 버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그럼 그 돈 갖다 그냥 마술에 때려 부으세요. 그리고 이런 자녀를 둔 부모님에게도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는데, 자녀가 마술을 하고 싶다는데 도와주지도 못할 망정 일단 막지는 마세요. 마술을 하는 거 막는다고 해서 과연 그 시간에 공부를 하고 독서를 할까요? 오버워치하고 롤하고 윈터 치킨 봅니다. 애가 취미로 무슨 뭐 위조지폐를 만들어가지고 뭐 은행을 종이집을 찍겠다는 것도 아니고, 그냥 뭐 남들 웃고 즐겁고 신기하게 하는 마술을 하겠다는데 딱히 막을 이유는 없을 것 같아요. 마술을 만드는 사람도 표절의 늪에 빠지기도 하나요? 굉장히 좋은 질문인데, 마술은 재미있는 게 눈에 보이는 면이랑 눈에 보이지 않는 면으로 나뉘어요. 눈에 보이는 것은 연출,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은 해법. 그래서 연출이랑 해법이
어떤 다른 마술사가 발매한 것과 똑같아야 표절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 두 개가 동시에. 근데 정말 어려운 게 표절이라는 것이 어떤 정량적인 어떤 수치로 나타내서 어떤 수치 결과가 뭐 5점을 넘어가면은 표절, 이렇게 딱 말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제 케이스를 한번 말씀드리자면은, 제가 예전에 발매했던 D 있죠? 뭐 카드 한 장 케이스가 되는 이제 그런 마술인데, 트레일러를 올리자마자 어떤 마술 회사에서 연락이 온 거예요, 저한테. 이름은 안 밝히겠습니다. 근데 굉장히 유명한 회사예요. 우리 회사 소속 아티스트가 너랑 비슷한 현상의 마술을 발매하려고 촬영까지 다 끝내놓은 상태인데, 우리는 이 마술이 네 마술이랑 다른 마술이라고 생각을 한다. 한번 영상을 볼래? 해서 보내줬는데, 어떤 거냐면은, 저는 그 바이시클 카드 한 장이 카드 케이스가 되는 건데, 그 친구는 바이시클 카드가 아니라 백지 카드에 바이시클 그림을 그려놓은 게 케이스가 되는 마술이었어요. 물론 사람마다 생각은 다 다를 수 있겠지만은 이거는 좀 그냥 표지만 바꾼 거 아닌가, 약간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지금까지 어떻게 마술을 했냐면은, 제가 먼저 발매를 했는데 다른 마술사가 우연히 같은 걸 또 발매를 했어. 근데 그 친구가 저한테 먼저 와서 사과를 하고 본인 사정을 얘기하면은, 저는 지금까지 한 번도 발매 막은 적 없었어요. 저 또한 제가 없는 줄 알고 발매했는데, 어딘가에 제 양심이라는 테두리 안에 비슷한 작품을 발매한 마술사가 있어. 그리고 그걸 알게 되었어. 그럼 먼저 원작자한테 가서 사과하고 양해를 구해요. 저는 제가 하는 생각을 남들이 못할 거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단지 내가 더 빨리 발매를 했을 뿐이지. 저는 저랑 비슷한 아이디어? 뭐 저한테 허락만 맡으면은 그냥 발매 상관없어요. 뭐 로열티도 요구 안 해요. 뭐 돈 좀만 주면 좋긴 하겠지만은. 근데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이 마술이랑 네 마술이랑 전혀 다른 마술이기 때문에 발매를 하겠다라는 식으로 계속 이제 밀어붙이면서 메시지를 주길래, 이제 제가, 나는 내가 발매한 아이디어와 똑같은 아이디어를 누군가가 이미 냈다는 것을 알게 되면은 발매를 취소하거나 먼저 가서 양해를 구하겠다. 왜냐하면 나는 아이디어를 파는 거지 양심을 파는 게 아니니까. 만약 너네들이 계속 발매를 하겠다고 밀어붙인다면 나도 더 이상 할 말은 없다. 팔아도 된다. 대신 양심이랑 같이 팔아라. 라고 약간 요약하자면 약간 이런 내용으로 메시지를 주니까 걔네들이 찔렸는지 이제 그때서야 사과를 했고, 전 사과를 받았으니까 상남자 특 뒤끝이 없죠. 진짜 깔끔하게 발매를 허락했습니다. 근데 아직 발매를 안 하고 있더라고요. 저는 누군가가 저한테 물어보고 양해만 구한다면은 웬만하면 다 허락해줘요. 제가 이런 마인드로 마술을 만드는 이유가, 다니다 올티즈라는 스페인계 마술사로부터 얻은 건데, 하루는 제가 다니다 올티즈 마술을 어디서 강의를 하고 싶어가지고 허락을 맡으려고 DM을 보냈어요. 이거 네 마술인데 혹시 내 강의에 사용해도 될까? 라고 물어보니까 답변이 어떻게 왔냐면은, 그걸 왜 나한테 물어봐? 마술은 모두의 것이야. 이렇게 답장이 왔어요. 그래서 그걸 보고 저도 좀 감명을 받아가지고 그대로 보고 배웠습니다. 국내 마술 관련 서적 중에서 좋은 책이다 싶은 거 있나요? 국내 마술 관련 서적이라는 게 좀 애매한데, 일단 뭉뚱그려서 번역본까지 한번 포함해볼게요. 저는 개인적으로 진짜 단순히 마술 해법이 아니라 진짜 마술적으로 완성된 책은 스트롱 매직인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단점이 번역을 김슬기가 했습니다. 인터넷에서 본 빌런들 중 제일 기억에 남는 빌런이 있나요? 막 빌런까지는 아닌데 마술 영상 보다 보면은 댓글에 유난히 그런 사람들이 많이 보여요. 뭐 몇 분 몇 초에 뭐 오른손에 카드 숨김, 뭐 왼손으로 카드 빼는 거 보임, 뭐 아니면 본인이 해법에 대한 추리를 막 이거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는 거네요. 혹은 뭐 어떻게 하는지 알겠는데 잘하시네요. 약간 이런 식으로 댓글 다는 사람이 있는데, 이건 빌런이 아니라 저는 개인적으로 제 생각인데 좀 불쌍해 보여요. 마술을 의심하면서 보는 것도 마술을 즐기는 방법 중 하나다라고 말씀하신 분들 계신데, 맞는 말이긴 합니다. 하지만 본인 혼자 의심을 하는 거랑 본인이 의심을 통해 도출해낸 결과를 듣고 싶지 않을지도 모르는 다른 사람에게 큰 소리로 말하고 다니는 거랑은 좀 다른 거라고 생각을 해요. 물론 이제 뻔히 해법이 보이는 마술 영상 말고 일반적인 마술 영상 같은 경우는 그 댓글 다른 사람은 영상을 몇 번이고 돌려보고 오랜 시간 동안 생각을 해서 알아냈기 때문에 그 점을 남들에게 자랑하려고 댓글을 다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만약에 현생에서 그렇게 자랑을 할 수 있다면은, 자랑을 한다면은 누군가는 그 사람의 행동을 보고 굉장한 추리력이랑 관찰력을 가졌네요 하면서 뭔가 부러워하거나 칭찬을 해줄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여기는 인터넷이란 말이에요.
당신이 누군지도 모르고 칭찬이 안 달려요. 본인이 살고 있는 현실에서 남들에게 인정을 받고 싶거나 칭찬을 받고 싶은데 그걸 받을 능력이 없고 주변에 사람들도 없으니까 인터넷 세상에서 그렇게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아마 저와 같은 생각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이때까지 시도해본 것 중에 가장 좋았다고 생각하는 거, 제가 진짜 살면서 이건 진짜 신의 한 수였다 라고 생각하는 게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요, 저는 대학교를 하루 만에 자퇴했습니다. 막 이름 있는 곳은 아닌데 그때 당시만 해도 좀 영상 쪽에서 유명한 대학교였어요. 딱 첫날 갔는데 내가 원하는 영상 프로그램을 배우기 위해서는 내가 배우고 싶지 않은 프로그램들을 더 많이 배워야만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자퇴를 해야 할까 말까 고민을 좀 했었는데, 여러분들이 제가 방금 대학교를 하루 만에 나왔다라는 말을 들으니까 어떤 생각이 들었나요? 왜지? 뭐지? 이 사람은 어떤 사연으로 대학교를 하루 만에 자퇴를 했을까? 막 이런, 굉장히 궁금했죠. 저는 그 대학교를 꾸역꾸역 졸업하는 것보다 하루 만에 자퇴를 해서 차라리 내 인생의 스토리를 만드는 게 더 이득이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어쩌면 그게 더 강력한 커리어가 될 수도 있고, 그래서 실제로 하루 만에 자퇴를 했고 등록금 돌려받았고 그 돈으로 아이슬란드 갔다 왔습니다. 본인의 영어 수준은 어느 정도인가요? 저 고등학생 때 영어는 아무리 많이 틀려도 2등급, 웬만하면 1등급 유지했는데, 이걸 학원에서 배웠다기보다는 진짜 마술 영어 원서 읽고 그리고 마술 관련 영상들 보면서 배웠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제 영어가 사실 근본이 없어요. 저 엄청 이상한 버릇이 있는데 영어 철자를 지 하고 싶은 대로 읽어요. 뭐 예를 들어서 뭐 ly가 붙는 beautifully도 ly를 beautiful lie로 읽어요. 그리고 또 뭐 psychological 이라는 단어도 맨 앞에 p가 묵음이에요. 근데 이제 그냥 무의식적으로 읽을 때는 psychological로 읽어요. 앞에 p를 붙이고 얘기를 해요. 그래도 뭐 외국인이랑은 전혀 힘들지 않게 대화를 할 수 있습니다. 뭐 힘든 건 제 영어를 알아들어야 하는 뭐 그 외국인이 힘들겠죠. 아이디어에 감탄한 거는 사실 국내 거 중에서는 없었는데, 진짜 의외였던 게 그 이명준 마술사님의 디멘션 L이 대박입니다. 저는 그게 처음에 관객이랑 거리가 멀어야 하고 검은색 옷을 입어야만 가능하다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이제 막상 받아가지고 딱 작동을 시켰는데 이게 빛이 졸라리 밝아가지고 빛이 딱 뜨는 순간 약간 성광탄 맞은 것처럼 주변이 보이지가 않아요. 빛이 마술 도구를 다 커버해서 마술사가 디멘션 L을 켜놓고, 이거 뭐 카드가 문제가 아니라 뒤에 무슨 뭐 고릴라 지나가도 안 보일 거예요, 진짜로. 이게 또 재밌는 게 마술 대회에서 엄청 유리합니다. 이게 왜 그런 거냐면은 첫 번째 참가자가 마술 대회 무대 위에서 디멘션 L을 해요. 그럼 여러분들 그 밝은 빛을 보게 되면은 그 일정 시간 동안 눈동자 중간에 약간 잔상 같은 거 보이시죠? 심사위원들 두 번째 참가자 마술을 잘 못 봅니다. 왜냐하면 이 잔상 때문에. 그럼 두 번째 참가자 빡치죠? 그럼 어떻게 하겠어? 두 번째 참가자도 디멘션 L을 해야겠죠? 그런 식으로 쭉 참가자들이 군대 내리갈군 하듯이 쭉 계속 디멘션 L을 해. 그러면은 이제 심사위원들이 제대로 볼 수 있는 거는 마술을 첫 번째 참가자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전략적으로 사용할 수도 있고, 또 진짜 구성품이 너무 좋더라고요. 진짜 마술에 필요한 모든 것이 다 담겨 있고 굉장히 신경 써서 만드는 티가 나고, 도구 만듦새나 패키징 자체가 정말 대기업만 만들 수 있는 그런 도구였어요. 그래서 매직캣이랑 JL이 도구를 참 잘 만들더라고요. 우리나라에서 마술을 즐길 수 있는 곳이 있을까요? 마술 펍 같은 경우는 신사동의 가로수길 매직바 골드레이블이 있고요. 제가 저번에 한번 가봤는데 진짜 그 공간 구조 자체를 진짜 제대로 만들어 놨어요. 한번 가보시면 정말 좋을 것 같고, 개인적으로 문엔트리에서 하는 공연 진짜 추천드립니다. 제가 예전에 루카스님 하시는 공연 트립 투 더 문이랑 최신영 마술사님의 이매진, 박민호 마술사님의 롤러코스터 공연 쭉 봤는데 단순히 얘기해서 돈이 아깝지가 않았습니다. 너무 완성도가 있는 좋은 마술들을 이렇게 가까운 거리에서 볼 수 있는 게, 저 보통 마술 볼 때 분석하면서 보거든요. 이게 직업병이어가지고. 근데 진짜 그런 생각은 전혀 안 들고 시간 가는 줄 모르고 공연 관람했습니다. 제가 원래 루카스님 첫인상이 되게 안 좋았었어요, 원래 사실. 그게 왜 그런 거냐면은 옛날에 마술 대회에서 심사위원분들 중에 한 분이 루카스님이었었는데, 그 심사위원분들이 심사 보기 전에 한 분씩 돌아가면서 자기소개를 해야 돼요. 그래서 심사위원분들이 자기소개를 누구누구입니다, 뭐 누구누구입니다, 약간 이런 식으로 간략하게 하고 있는데, 루카스님 차례가 딱 되니까 마이크를 딱 들더니만은 한마디 했어요. 저 누군지 알죠? 하고 마이크를 바로 넘기는 거예요. 그래서 속으로 저 사람 뭐 되나? 저 사람 뭐지? 약간 뭐 좀 되나? 약간 이런 식
약간 신상이 있어가지고 한 8년 전에 그 기억이 남아있어가지고 그 뒤로는 쭉 루카스님을 볼 기억이 없다가 딱 제가 공연을 보러 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첫인상이 안 좋으면은 이게 공연을 좋지 않은 기억으로 볼 수밖에 없거든요. 공연을 딱 보니까 반박을 할 수가 없더라고요. 이게 사람들이 왜 루카스 마술사를 최고라고 부르는지 그 공연이 증명을 하더라고요. 그 8년 전에 저 누군지 알죠? 라고 한 이유가 납득이 됐어요. 제가 그 사람이 누군지 모르면 안 되겠더라고요. 그 정도의 실력이면은 저 누군지 알죠? 굉장히 겸손한 표현이에요. 그 자리에서 의자 몇 개 부수고 다른 참가자 뭐 마술할 때 난입해가지고 디멘션 한 5분 동안 해도 용서가 될 정도의 그런 실력이더라고요. 그래서 문엔트리 공연은 진짜 진지하게 추천드립니다. 마술사가 아니라 마술 제작자를 선택하신 이유, 제가 마술사가 아니라 마술 크리에이터를 선택한 이유는 가장 큰 이유가 마술을 잘 못합니다. 진짜 못해요. 이게 제가 저번 영상에서 기술 잘 못한다고 해놓고 기술 자랑 졸라 했죠. 그게 기술을 처음 접하시는 분들의 입장에서는 잘하는 것처럼 보일 수는 있어요. 근데 제가 기술을 잘한다고 생각하시면은 진짜 잘하는 사람들을 못 봐서 그렇습니다. 테크니션이라고 기술만 전문적으로 파시는 분들이 계세요. 저는 그 사람들이 진짜 잘하는 거지, 저는 그냥 기술을 실행을 할 줄만 아는 거고, 똑같은 이유로 저 마술 잘 못해요. 제가 마술을 잘한다고 말하시는 분들은 제가 마술할 때 손은 안 보고 잘생긴 얼굴 보느라 제 매력에 빠져서 그렇습니다. 저는 제 전문 분야는 한국에서 그 누가 와도 앉을 자신이 있습니다. 한국에서 저보다 마술 잘 만드는 사람? 단호히 말해서 없습니다. 앞으로도 있기 힘들 겁니다. 하지만 마술 하는 것은 자신이 없습니다. 제 전문 분야가 아니기 때문에 저 스스로 마술사라고 소개를 하는 게 진짜 마술을 잘하는 사람들을 약간 모욕하는 기분이 들어서 진로를 아예 틀었습니다. 제가 마술을 만드는 것에 얼마나 프라이드가 있냐면은 저 군대 훈련소 때 그 둘째 날인가 훈련병들 한 400명 이렇게 쭉 모아놓고 어떤 사회자가 여기 단상 위로 올라와요. 혹시 뭐 여기 사회에서 노래 부르다 온 사람 거수하면 쭉 애들이 거수를 해요. 그래서 쭉 빠져요. 그리고 이제 또 뭐 운동하다 온 사람 여기 쭉 빠져요. 그래서 뭐 하다가 온 사람 쭉 빠져. 특기병을 뽑나 봐요. 그래서 저는 뭐 해당 사항이 없으니까 가만히 앉아 있었는데 갑자기 사회자가 마술하다 온 사람 거수하는 거예요. 이게 상식적으로 마술병이나 그런 특기병 쪽으로 배치가 되면은 군생활 내내 내가 좋아하는 마술을 하면서 남들보다는 조금이라도 더 편안하게 2년을 보낼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근데 저는 손 안 들었습니다. 왜냐? 나는 마술 하다 온 애가 아니라 마술 만들다 온 애기 때문에. 머릿속으로 생각을 해봤어요. 내가 지금 당장 손을 빌게 되면은 앞으로의 2년 군 생활은 내가 군대 안에서 마술을 하면서 편하게 지낼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앞으로 80년의 인생은 내 스스로가 떳떳하게 마술을 만드는 사람이라고 말하면서 지내지는 못할 것이다. 오른손이 올라가는 거를 왼손으로 이렇게 막으면서 버텼어요. 쭉. 그래서 이제 그리고 이제 그 뒤에 이제 갈 부대를 약간 이렇게 뺑뺑이 돌리는 걸로 정했는데, 포병이 걸리더라고요. 만약에 사회자 아직 거기 있었다? 저 무반주로 비트 없이 1시간짜리 공연이 열립니다. 비둘기 꺼내고 난리가 납니다. 아주 그냥. 근데 이제 근데 다시 안 들어오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아쉽다 하면서 뭐 군대 썰은 재밌는 거 많은데 나중에 한번 영상으로 풀어볼게요. 유튜브 라방은 정기적으로 할 생각 있나요? 잘 모르겠습니다. 뭐 옆 동네 보니까 뭐 매주 금요일마다 라방 켜가지고 막 지들끼리 떠들고 놀고 막 웃고 굉장히 보기가 안 좋더라고요. 사실 저는 솔직히 구독자 10만 명만 찍으면은 유튜브를 좀 줄일 생각이 있습니다. 그게 왜 그런 거냐면은 물론 그러긴 힘들겠지만은 유튜브를 제가 계속 꾸준히 더 해가지고 막 15만, 20만, 30만 이렇게 되면은 어쨌든 간에 저라는 사람이 유명해지는 거잖아요. 제가 제 주변에 있는 유명한 사람들, 뭐 촬영장에서 만나는 배우, 연예인, 가수 혹은 뭐 유명한 유튜버 분들, 그들이 행복해하는 모습보다는 힘들어하고 버티는 모습을 더 많이 봤어요. 저는 지금 매일매일 늘 즐겁고 행복합니다. 딱 이 정도로만 현상을 유지했으면 좋겠어요. 너무 불행하면 힘들고 또 너무 행복하면은 약간의 불행이 와도 쉽게 흔들리더라고요. 무너지고. 그래서 진짜 딱 지금이 좋은 것 같습니다. 마술에 맞자도 모르는 그냥 일반인데 여러 분야에 대해서 썰 듣는 걸 좋아해서 찾아보게 되었는데 깊은 생각을 하게 되는 부분이 많네요.
그냥 흥미롭게 보고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저는 마술사분들도 마술사분이지만은 마술에 관심이 없는 분들이 제 영상을 봐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항상 해요. 제 영상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마술 얘기로 시작을 해서 결국에는 사람 얘기로 끝나는 경우가 많아요. 그게 왜 그런 거냐면은 이게 장르 구분 없이 마술이든 영상이든 노래든 모든 분야를 계속 배우고 끝까지 가게 되면은 결국에는 다 하나로 이어진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그 끝에는 늘 사람이 있더라고요. 모든 것이 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벌어지는 일들이기 때문에 제가 영상에서 마술사들만 알 수 있는 전문 용어를 쓰고 굉장히 딥한 마술 관련 얘기를 해도 결국에는 사람이라는 주제가 들어있을 거고, 이 질문자님 같이 저 또한 여러 분야를 보고 듣는 걸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마술을 하지 않더라도 배움의 즐거움을 느낄 수 있는 분들이 제 영상을 많이 봤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이 댓글 보고 굉장히 기뻤습니다. 다른 마술 TV에 비해서 연출이나 앵글이 차별화되신 것 같은데 유튜브를 위해서 따로 영상을 배우신 건지 궁금합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는 마술이랑 가장 연관이 깊은 분야가 영상인 것 같아요. 뭐 카메라 트릭이나 CG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정확히 한 부분이 똑같아요. 보는 사람한테 정확히 보여주고 싶은 부분만 보여줄 수가 있어요. 뭐 간단하게 예시를 들어보자면은 예를 들어서 여기 맨 위에 에이스 하트가 있네요. 마술사들은 관객의 시야를 제한해야 돼요. 그래야 제 오른손에 있는 에이스 하트가 숨겨진 것을 못 보게 할 수 있을 테니까요. 이제 그거랑 똑같이 영상에서도 영상 약간 촬영 현장 같은 거 가보시게 되면은 카메라가 찍고 있는 방향 뒤쪽은 개판이에요. 스크린에 담기는 그 부분만, 사람들이 볼 수 있는 부분을 얼마든지 카메라 감독이 제한시킬 수가 있고 또 이제 편집이나 다른 효과들로 숨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재미있는 게 실제로 마술을 하시다가 영상 업계로 넘어가는 분들이 많고, 그리고 영상 편집이라는 것을 최초로 만들었다고 불리는 조르주 멜리에스도 원래는 마술사였습니다. 그래서 뭐 영상을 따로 배우진 않았고요. 독학을 했습니다. 나이가 들어서 손이 굳었는데 30대 중반 이상 분들이 입문할 수 있는 마술 분야, 카드 마술도 셀프 워킹이라고 손기술이 전혀 필요 없는 마술이 있어요. 그래서 마술샵에 들어가서 셀프 워킹 검색하시면은 한국어로 된 자료도 많고 책도 많으니까 바이시클 한대기랑 셀프 워킹 관련 뭐 책이나 영상 구매하셔서 보시면 아마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또 돌아다니다가 뭐 술자리나 모임에서 마술 보달라고 했는데 카드 꺼내면은 찐따같이 보인다고 카드 마술하지 말라는 사람들이 종종 보이거든요. 제 생각에는 카드를 꺼낸다고 찐따같이 보이는 게 아니라 애초에 찐따 같은 사람이 카드를 꺼내니까 찐따같이 보이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찐따 같은 말 듣지 말고 편하게 마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른 사람의 마술을 보면 어떤 기준으로 좋다 나쁘다를 판단하시나요? 만약에 마술사의 입장에서였으면은 당연히 뭐 효과가 좋고 관객이 얼마나 신기해 하느냐, 이제 그 마술에 어떤 뜻이 담겨 있느냐를 통해서 뭐 좋다 나쁘다를 판단을 할 수 있겠지만은 이제 그런 시각들은 빼고 온전히 마술을 만드는 사람으로서의 답변을 해드리자면은 그 마술의 연출이랑 해법이 얼마나 신선한가를 중점으로 두고 보고 있습니다. 저희는 늘 항상 좋은 것보다는 새로운 것을 지향하고 남들이 갔던 길보다는 가지 않는 길로 가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실제로 해외 일부 마술사들이 하는 말 들어보게 되면은 이미 마술은 많기 때문에 새로운 마술은 그만 만들고 좋은 마술에 집중을 해야 한다라고 이제 하는 마술사들이 있는데, 만약에 과학계에서 어떤 과학자가 수헬리 봉탄질산이가 아시죠? 그 원소기호. 어떤 과학자가 우리 지금 발견한 원소가 너무 많이 있으니까 새로운 원소는 그만 찾자 라고 말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인슈타인도 그 새끼 조지려고 무덤하고 나올걸요? 이제 그런 식으로 새로운 것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그 색깔을 계속 지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마술에 있어서 깔끔 정갈 비주얼을 추구하시는 것 같은데 반대 스타일을 가진 유머러스하거나 허허실실하는 마술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는 모든 마술 스타일을 다 좋아하는 편입니다. 다만 제가 싫어하는 딱 한 가지 마술 스타일이 있다면은 정해진 순서대로 마술을 하는 스타일을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이게 표현하기가 어려운데 어떤 느낌이냐면은 약간 모든 마술은 다 순서가 있잖아요. 뭐 이 타이밍에 이 기술 들어가야 되고 어떤 멘트를 해야 되고 이 멘트를 한 다음에 뭐 어떤 뭘 해야 되고 약간 이런 게 이건 좋아요. 근데 이게 뻔히 보이는 마술사들이 있어요. 마술을 아무리 잘해도 그냥 대본 보고 읽는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 따지고 보면은 이게 마술이 문제가 아니라 마술사가 문제인 건데,
우리 그 TV 프로그램 세상에 나쁜 개는 없다 보시면은 개들이 아주 지랄견들이 나오잖아요. 그거 쭉 보다 보면은 대체적으로 개는 잘못이 없어요. 주인들이 문제인 경우가 많습니다. 좋은 마술이랑 나쁜 마술은 없습니다. 좋은 마술사랑 나쁜 마술사가 있을 뿐입니다. 최근 영상에서 마술을 연습한 적 없다고 하셨는데 뭐 실증나신 적이 있나요? 뭐 있다면은 극복을 어떻게 하셨나요? 저 같은 경우는 솔직히 말해서 마술이 실증난다라는 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이게 어떤 느낌이냐면은 혹시 숨을 쉬는 것이 실증나지 않으세요? 아니면은 뭐 눈을 깜빡이는 게 실증나지 않으세요? 약간 이런 느낌으로 들려요. 그래서 어렸을 적에 학원 쌤이 이제 대학을 진학을 해야 되니까 마술을 잠시 그만두고 학업에 열중하는 게 어떻게 되냐라고 물어봤는데 근데 무슨 뜻인지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사실 뭐 지금도 별로 이해가 잘 되진 않습니다. 마술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마술은 본인에게 뭐 어떤 의미인가요? 아무 의미 없습니다. 우리가 뭐 숨 쉬는데 뭐 거기다 의미를 두고 숨 쉬는 게 아니듯이 그냥 마술도 약간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준표랑 맞짱 뜨면 이기나요? 조만간 한번 보는데 한번 떠보고 알려드리겠습니다. 자신이 만든 마술 중에 제일 애정이 가는 것은 무엇인가요? 마술뿐만 아니라 이제 작품적으로 봤을 때 저는 하울링이 가장 애정이 갑니다. 이게 저는 마술을 만들고 그걸 팔아서 수익을 얻는 게 직업이잖아요. 그래서 진짜 좋은 아이디어들은 원래 상업적으로 봤을 때 한 작품에 몰아넣으면 안 돼요. 최대한 작품을 떨어뜨려서 여러 작품을 발매를 해야 돈을 더 많이 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생각이 든 거예요. 이게 분명 내가 내 작품을 낼 때마다 내 커리어에 남는 건데 내가 당당하게 좋은 작품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저는 보통 2~3년만 지나면은 제 과거 작품들이 부끄러워요. 예전에 발매했던 필리아 책 시리즈 같은 경우도 분명 그 안에 정말 좋은 아이디어들이 있는 거는 분명해요. 근데 지금 와서 읽어보면은 굉장히 부끄러워요. 부족해요. 다 불태워버리고 싶어요, 진짜로. 왜냐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저를 발전하는데 과거의 내 모습 보게 되면은 만족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작품이 좀 별로인 것처럼 느껴지는 건데 제가 제 입으로 하울링이 여러분들한테도 좋은 책이 될 거라고 말은 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그 책을 읽어본 사람한테 물어보시거나 혹은 올라온 리뷰 많으니까 리뷰 한번 읽어보세요. 저는 제 작품 중에서 하울링이 가장 애정이 가고 자랑스럽습니다. 마술 크리에이터가 되신 계기가 궁금합니다. 제 할아버지가 마술사는 아니었는데 원래 손주들 이렇게 보여주려고 간단한 동전 마술 같은 거 하시잖아요. 그래서 할아버지가 이제 입에서 동전이 나온 마술을 보여주셨는데 보여주시기만 하고 어떻게 하는지는 알려주시지 않았어요. 그래서 마술을 하려면은 본인이 직접 마술을 만들어서 해야 하는 거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그때부터 혼자 방에서 7년 동안 마술을 혼자서 만들어서 했어요. 중간중간에 뭐 어디선가 주워서 배운 기억이 있긴 한데 아무튼 간에 그러고 나서 나중에 어떤 마술 정모에 나갔는데 또 이게 또 한 명씩 돌아가면서 마술을 시켜요, 또 이게. 그래서 저는 그제서야 그때로 마술을 처음 시작한 지 7년 만에 실제로 마술을 눈앞에서 이제 보게 된 거고 이제 쭉 돌아와서 제 차례가 됐을 때 저도 마술을 할 줄 아니까 왜냐면 내가 만들었으니까 마술을 딱 보여줬는데 사람들이 제 마술을 좀 이상하게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근데 이상하게 볼만 하죠. 애가 기본기는 없는데 처음 보는 기술이랑 마술을 구사하니까. 예를 들어서 7년 동안 혼자 수학 독학을 한 사람이 수학 수능을 쳤는데 막 이상 등급은 나오는데 덧셈뺄셈 할 줄 몰라.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실제로 수학에서는 덧셈뺄셈이 굉장히 기본적인 거죠. 그만큼 기본적인 카드 기술을 저는 7년이 되도록 몰랐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마술을 만드는 것에 재능이 있는 것을 알게 되었고 그렇게 돌연변이가 되었습니다. 마술 만드실 때 참고하는 뭐 책이나 영상, 영감의 원천. 영감의 원천. 막 그런 거 있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뭐 여행을 가라, 뭐 공연을 봐라, 전시를 봐라, 뭐 사람을 만나라 막 그러는데 저한테는 진짜 하나도 해당 안 되는 일이거든요. 저는 그냥 진짜 집에만 있어요. 뭐 집에서 오버워치 하고 배그하고 LP 듣고 밑부동 먹고 막 그러고 그냥 누워만 있어요. 대신에 관심 있는 분야가 좀 많아요. 그래서 그 중에 하나를 소개시켜 드리자면은 저는 물리학을 좋아합니다. 마술을 만들면서 하나씩 현상을 이제 분해해 보니까 뭐 공통점이 나오기 시작하는데 예를 들어서 카드가 공중부양하고 뭐 사라지고 나타나고 바뀌고 전부 다 웬만하면은 대부분의 마술은 물리 법칙을 무시하는 것들이 많아요. 그래서 내가 진짜 마술을 잘 만들려면은 물리학을 배워야겠다. 그래야만 물리를 제대로 무시할 수 있으니까. 근데 이제 물리학도 물리인데 물리학을 공부하면서 실질적으로 저한테 도움이 되었던 것은 어떤 특정 물리학자들이
물리를 대하는 태도에 관련된 것들이었어요. 물리학자들 중에서 당연히 물리에 어떤 뜻이 있고 그걸로 많은 돈을 벌기 위해서 연구하는 사람들이 있겠지만은, 제가 봤던 리처드 파인만이나 뭐 수학자 포 에어디시나 뭐 코스모스를 쓰신 뭐 카르 세이건, 그분들이 하시는 일이 뭐 학문의 발전에 기여를 하는 것보다는 그 일이 얼마나 재밌고 즐거운지가 중요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아직도 저 뭐 연력학차의 법칙 설명해봐, 뭐 중력각속도에 대해서 뭐 설명해봐, 뭐 아무것도 몰라요. 뭐 단지 그걸 옆에서 보고 그 사람들이 느꼈을 즐거움을 저는 마술에서 느끼고 있는 것 같아요. 그 이외에도 뭐 영상 좋아하고요, 건축학 좋아하고, 법의학 좋아하고, 범죄심리학 좋아하고, 또 걸그룹 좋아합니다. 저 진짜 걸그룹 분석하는 영상 올리고 싶은데 십덕소리 들을까봐 자제하고 있습니다. 이번엔 뉴진스다. 마술을 만드는 사람으로서 요즘 뭐 CG나 AR 쓰는 비주얼리스트 같은 분들을 어떻게 바라보시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프로 마술사분들이나 유명한 마술사분들 만났을 때 물어보는 질문 딱 하나가 있어요. 근데 바로 이게 이 질문이에요. CGI가 마술이 될 수 있느냐?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여러분들 유튜브나 틱톡에서 어떤 마술사가 하는 마술을 봐요. 근데 그게 알고 보니까 실제 마술이 아니고 영상으로 조작된 CGI인 거예요. 그럼 과연 이게 마술이 될 수 있느냐? 아마 많은 분들은 CGI는 마술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실 거예요. 사실 이 주제는 Q&A로 풀면은 안 될 정도로의 굉장히 복잡한 주제예요. 일단 먼저 마술사들끼리도 굉장히 신기한 마술 영상을 보면은 이거 CGI네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일단 근본적으로 CGI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설명할 필요가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뭐 단순한 카메라 각도를 이용한 마술들이나 혹은 뭐 영상 대감기를 통한 마술들, 이런 것도 전부 다 CGI라고 말을 이렇게 뭉뚱그려서 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두 번째로 마술이 무엇인가에 대해서도 굉장한 설명을 해야 돼요. 신기하다고 무조건 마술이 아니죠. 뭐 예를 들어서 바다의 밀물과 썰물, 신기하죠. 근데 마술은 아니죠. 지구의 공전과 자전, 신기하죠. 마술은 아닙니다. 김슬기의 손기술? 이거 별로 안 신기하죠. 원래 마술이 아닙니다, 그거는. 근데 그렇기 때문에 먼저 마술이 뭔지 정의할 필요가 있어요. 세 번째로 본다는 것이 무엇인지 정의할 필요가 있어요. 이게 뭐 물체에 반사된 빛이 눈에 들어와서 망막에 맺히는 원리, 약간 이런 것도 있겠지만은, 그것보다는 마술이 사람과 1대1로 만나서 실제로 시연이 가능해야만 마술인가, 영상 속으로만 가능한 마술은 마술이 아닌가에 대해서 논의가 되어야 하고요. 마지막으로 진실과 사실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논의가 필요해요. 영상 속에 등장하는 마술사가 영상에서 보여준 마술이 우리가 원래 알고 있는 기본적인 트릭에 위해서 작동하는 것인지, 아니면 이제 뭐 마야나 블렌더처럼 뭐 CGI에 기반된 프로그램으로 이제 만들어진 영상인 건지, 그 영상 속에 등장하는 사람만이 밝혀야만 알 수 있는 것들이에요. 물론 CGI 전문가분들이 봐도 알 수 있겠지만, 아무튼 간에 만약에 엄청 유명한 마술사가 영상 속에서 사람을 공중부양을 시켰어요. 사람들은 마술이라고 생각을 하겠죠. 왜냐하면은 엄청 유명한 마술사가 했으니까. 근데 만약에 마블 공식 유튜브 채널에서 뭐 로버트 다우니 주니어가 영상 속에서 사람을 공중부양 시켰어요. 그런 사람들은 당연히 CGI라고 믿을 거예요. 왜냐하면은 마블이 원래 그런 일을 하는 회사니까. 근데 사실 알고 보니까 엄청 유명한 마술사가 했던 마술이 CGI고 로버트 다우니 주니어가 했던 마술이 진짜 마술이면 어떡하죠? 사실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은 CGI가 마술이 아니라는 전제하에 내가 지금 보고 있는 영상이 내 믿음 혹은 영상에 나오는 마술사의 신뢰도에 따라서 CGI냐 혹은 마술이냐로 바뀔까요? 굉장히 어려운 문제죠. 이런 것들을 세분화해서 설명하려면 굉장히 긴 시간이 필요한 거기 때문에 따로 영상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맨날 따로 만든다고 해놓고 안 올리는데 바빠요. 굉장히 바쁜 사람이에요.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마술을 해서 좋은 점, 저는 마술이 굉장히 좋은 취미라고 생각을 하는 게, 여러분들이 마술 진짜 간단한 거 딱 3개만 배워보세요. 여러분들이 어딜 가든 간에 여러분들이 원할 때 주목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진짜 엄청나게 좋은 이점이에요. 저는 제 유튜브를 보시는 분들이 뭐 프로 마술사가 되거나 뭐 퍼펙트 아칸을 하는 거 바라지 않아요. 단지 진짜 간단한 마술 몇 개 배워서 여러분들이 현생을 살 때 여러분들이 주변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면서 풍요로운 인생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풍요롭지 않은 인생은 저희가 대신 살아드리겠습니다. 제 유튜브 채널 보시는 분들 중에 절반 이상은 마술을 하지 않는 분이시거나 마술을 했다가 접으신 분들일 거예요. 왜냐하면 항상 늘 그래 왔어요. 10년 전에 제 주변에 마술하고 놀던 제 친구들, 유명하던 마술 관련 BJ 마술사들 지금 다 마술 접고 사라졌어요. 안타깝지만 지금도 똑같을 거예요. 지금 마술 관련 유튜버들 많이 생기죠?
뭐 렉션에는 마술사들 많죠. 10년까지도 안 가요. 5년 뒤에 누가 남아있나 한번 보세요. 그래서 솔직히 좀 외로워요. 제 주변에 있던 마술사들 지금 다 없어졌고요.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들, 지금 마술 재밌고 즐겁죠? 평생 그렇진 않을 거예요. 분명 언젠가는 마술이 질리고 한때 잠깐 했던 취미로 바뀔 수 있어요. 정말 슬프고 아쉬운 일이지만은 어쩔 수가 없어요. 뭐 제가 지금 즐기고 있는 마술의 즐거움, 놀라움, 아름다움을 다른 사람도 똑같이 느낄 거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또한 마술보다 더 재미있는 취미도 많이 있어요. 마술을 하기에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너무 바쁘고 힘들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원하는 거는 여러분들이 마술 접든 말든 마음대로 하세요. 대신에 마술 딱 3개만 기억해서 평생 어딜 가서든 어그로 끌 수 있는 능력을 패시브로 장착을 하면서 살면은 조금 더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안타깝지만은 저는 계속 여기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마술을 안 했다면은 어떤 직업을 가졌을까요? 저는 아마 법의학자가 되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이게 되고 싶다고 해서 되는 건 아니지만은 법의학이 너무 재미있고 좋아요. 법의학은 의학적이나 과학적인 지식을 바탕으로 사인과 사망 원인을 밝히는 직업인데, 원래는 어렸을 때부터 범죄 심리학에 관심이 많았어요. 그래서 범죄 심리학을 공부하다가 법의학 쪽으로 이제 빠진 케이스인데, 제가 취미로 법의학을 공부하니까 사람들이 그렇게 시선이 곱지만은 않더라고요. 이게 약간 어떤 케이스가 있냐면은, 저 군대에 있을 때 그 뉴스 기사로 그 어느 특정 지역에서 옷이 벗겨진 채로 사망해 있는 여성분 시체가 한 일주일 간격으로 발견된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댓글 보니까 이건 뭐 약간 성폭행이랑 관련된 살인사건이다 라고 많은 분들이 서로 싸우고 있더라고요. 근데 그때가 겨울이었고 시체 2구 중에 한 구가 논밭에서 발견되었다고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그 paradoxical undressing이라고 약간 체온 조절 기능에 이상이 생겨가지고 체온이 낮아짐에도 불구하고 더움을 느껴서 이렇게 옷을 벗는 현상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또 제가 봤던 이제 사례들에서도 보통 그 시체들이 한 겨울에 논밭에서 옷을 벗고 발견되었거든요. 그래서 이건 약간 성폭행보다는 paradoxical undressing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이 그 paradoxical undressing으로 돌아가신 분들의 이제 시체 사진을 막 찾아보고 있는데, 그거를 저희 군대 간부가 뒤에서 본 거예요. 야, 진짜 병영상담관이랑 한 일주일 동안 상담했습니다. 저는 법의학까지는 아니더라도 범죄 심리학에 관련된 책이나 뭐 영상을 보는 게 굉장히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범죄와 관련된 사건들을 보다 보면은 진짜 세상에 별의별 일이 다 있어요. 정말 사소한 문제로 사람 죽이고 뭐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쓰레기 같은 인간들이 세상에 넘쳐나요. 이제 그런 사건들을 계속 보고 공부하다 보면은 내 주변에 일어나는 일들은 뭐 전부 다 이해할 수 있고 더 관대해지거든요. 뭐 예를 들어서 뭐 관객 앞에서 마술을 실수했네, 여자친구한테 차였네, 뭐 대학에 떨어졌네. 이게 사람이 죽고 사는 사건들을 계속 보다 보면은 굉장히 사소한 문제처럼 느껴지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에 익숙해지다 보면은 내 앞에 웬만한 큰 일이 닥쳐도 흔들리지 않고 뭐 그냥 뭐 이 정도는 뭐 그냥 하면서 뭐 내가 책에서 본 사건보다 낫네, 약간 이런 식으로 멘탈이 강해지는 것을 느낄 수가 있고, 또 법의학을 공부하다 보면은 이게 어쩔 수 없이 돌아가신 분들의 시체를 계속 보게 돼요. 근데 이제 그냥 자연사로 돌아가신 분들이 아니라, 근데 어떨 때는 이제 물에 빠져서 죽은 익사체 혹은 불에 타서 죽은 소사체, 그러니까 죽음의 형태를 보게 돼요. 그런 것들을 보다 보면은 내가 죽음을 굉장히 가까이 두고 사는 느낌이 들거든요. 그래서 언제 죽을지 모르기 때문에 오히려 역으로 그것 때문에 더 열심히 살게 만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법의학, 범죄심리학 공부하시는 거 저는 추천드립니다. 왜 그렇게 싸가지가 없으세요? 제가 분명 이런 질문이 달릴 줄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분명 전에 올리는 영상들 보시면은 말투가 엄청 세요. 그래서 사람들 입장에서는 아니 마술 열심히 하려고 노력하는 사람한테 질문하지 말라고 하고 왜 이렇게 화를 내냐 그러는데, 제가 직접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게 제 DM으로 온 거예요. PH님 안녕하세요. 평소에 마술 누구누구 뭐 있고 레이지라이즈 어디서 배울까요? 여쭤봐도 될까요? 하니까 저 그냥 안녕하세요 하고 딱 알려줘요. 끝! 저 원래 질문 누가 하면은 답변 굉장히 잘해줘요. 또 이것도 뭐 안녕하세요 누구누구입니다. 그래서 마술사들이 보통 카드를 뭐 얘기할 때 52장이라고 얘기하는데 왜 조커를 빼고 얘기하나요? 했더니만 질문했죠? 안녕, 좋은 질문이죠? 안녕하세요. 제 생각에는 누구누구 모험을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답변 끝! 너무 좋아요.
이렇게 정상적인 사고를 하고 정상적인 질문을 하시는 분들에게는 저는 언제든지 열려 있어요. 근데 이제 여기서부터가 문제인데, 안녕하세요, 현재 마술 3개월 차 마리님입니다. DPS 하는 팁 좀 부탁드립니다. 마술 3개월 차면 DPS는 2개월 정도 연습하셨나요? 어제 판드리아 유튜브 채널에서 배웠는데 오른손 팜은 쉬운데 왼손 팜이 다 어렵더라고요. DPS를 어제 연습해놓고 오늘 와서 왜 안 되는 질문, 그럴 수 있어요. 왜냐하면은 마술 시작한 지 3개월밖에 안 됐고 경험이 많지 않으면은 그럴 수 있어요. 그리고 여기 안녕하세요 보이시죠? 얼마나 예의가 발라요. 인사라도 하면은 인사라도 하고 시작한단 말이에요. 이거 굉장히 양반이에요. 근데 이제 이거 보세요. 언더토우 너무 어려운데 팁 있나요? 이제 뭐 인사도 안 해요. 그냥 뭐 어려운데 팁 달래. 그래서 제가 그냥 얼마나 연습하셨는데요 하니까 이제 옥토퍼스 책 말고 영상 강의는 없나요? 일주일 동안 책으로 연습해놓고 영상 강의 어딨냐고 물어보는 거 보세요. 이 정도까지는 참을 수 있어. 이거 얼마나 이거 얼마나 커요. 이 정도까지는 이해할 수 있어. PH님이 하시는 카디니 체인지 어떻게 하나요? 그래서 제가 해법 물어보시는 건가요? 알려주실 수 있나요? 이제 그냥 대놓고 해법을 물어보죠. 이제 그냥 인사도 안 해요. 본인이 원하는 정보만 알겠다는 심산으로 본론부터 꺼냅니다. 많이 양보해서 그럴 수 있어요. 여기까지만 했으면 이렇게 빡치지 않아요. 근데 그 아래 보세요. 유료인가? 이제 슬슬 여러분들도 제가 어떤 일들을 겪는지 이해가 가시죠? 감이 오시죠? 자, 다음 블랙홀 트레일러 보내놓고 이거 혹시 해법 먼저 볼 수 있나요? 그래서 제가 네? 이게 혹시 뭐 어느 샵에서 구매를 했는데 뭐 해법 영상이 없을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어디서 구매했나요? 물어보니까 아직 구매는 안 해놓고 해법 보고 구매하려고요. 정상입니까? 그럴 수 있어요. 왜냐면 마술, 내가 진짜 많이 쳐져가지고 마술 진짜 처음 하시는 분이 마술을 해법 먼저 보고 구매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가지고 그럴 수 있어. 형은 마음이 넓어. 그럴 수 있단 말이야. 너 얼마나 커요. 근데 이제 인사는 그냥 생략이죠. PH님 레이즈라이즈 어디서 배워요? 링크 주죠? 줄 수 있어. 영어예요? 예. 한국어 없나요? 뭐 영어 못하는 게 제가 아니야. 뭐 영어 못할 수 있지. 그래서 너무 어이가 없어가지고 씹었어요. 그랬더니만 답장 좀. 답장 해주세요도 아니에요. 답장 좀. 페이팔 가입하면 살 수 있나요? 그럴 수 있어. 페이팔 가입하면 결제할 수 있습니다. 가입 어떻게 해요? 내가 니들 엄마니? 우리 엄마도 내가 이러면은 프라이팬으로 때려요. 배틀그라운드 한단 말이야. 왜 그러는 거예요 나한테? 근데 여러분들 이런 DM이 하루에 2-3개씩 온다고 생각해보세요. 사람이 미쳐요 그냥. 그래서 저 요즘엔 DM 그냥 안 보는데, 아니 질문을 할 거면은 뭐 인사라도 하고 하던가, 아니면 뭐 그냥 윈터 G캠 링크라도 주고 DM 보내면 내가 어떻게 그 DM을 안 봐요. 윈터 G캠인데 그냥 얼마나 좋아 그러면은. 근데 기본 예의라는 것도 없을 뿐더러 그냥 하나부터 10까지 다 떠먹여줘야 그제서야 하는 애들이 태반이에요. 제가 저번에 했던 팁 달라고 하지 말라는 거, 검색해보라고 하는 거, 기술이 왜 안 될까요? 연습을 하라는 거, 어찌 보면은 해당이 안 되는 부분이 있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손이 조금 뭐 이렇게 불편하시거나, 아니면 뭐 신체적으로 손이 작거나, 뭐 아니면은 실제로 저는 뭐 지문이 없어가지고 그 스프레드를 잘 못하는 사람들을 제가 실제로 봤기 때문에요. 근데 그런 분들 대상으로 하는 말이 아니라 이렇게 노력도 안 하고 쓰레기 같은 마인드로 뭘 해먹겠다는 사람이 너무 싫어서 그 사람들 대상으로 하는 말이에요. 제가 영상에서 막 뭐라 그러니까 사람들이 누구 가르치려고 그러냐고 왜 그러는데, 저는 여러분들을 가르칠 생각이 없습니다. 전혀 없습니다. 다만 열심히 안 하고 징징대는 새끼들 개 패버릴 생각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점점 구독자 수가 많아지면서 또 우리 불편하신 분들이 댓글로 감나라 배나라 이래라 저래라 335 모여서 강강수월래를 하시면서 아주 지랄을 하시는 분들이 하나 둘씩 생기고 계신데요. 저는 피드백은 받습니다. 하지만 시에미질은 안 받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은 구독자 1만 기념으로 Q&A를 한번 해봤습니다.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질문해 주셨고, 저 정말 여러분들이 올리는 댓글 하나하나 전부 다 보고 있거든요. 또 좋은 댓글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항상 감사한 마음으로 영상을 만들고 있고요. 사실 사람이 말이 많을수록 약점이 더 많아져요. 특히 저 같은 경우는 마술 관련 유튜버지만은 10분 분량을 마술 없이 거의 야부리로 털어서 채우고 있는데, 이게 수학이나 과학처럼 뭐 1 더하기 1은 2, 뭐 F는 MA 같은 딱 답이 떨어지는 것들 주제보다는 제 개인적인 의견이나 생각을 밝히는 영상을 찍고 있기 때문에 저는 굉장히 공격당하기 좋은 위치에 있어요. 한 가지 부탁을 드리자면은, 제가 올린 영상 그리고 앞으로 올릴 영상은 정답이 아닌 제 생각을 담고 있습니다.
제가 하는 모든 말은 어느 정도의 생략과 축약이 있을 수 있으며 미래의 제 생각은 뭐 언제든지 바뀔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단지 마술이라는 작디 작은 한 분야에서 운 좋게 재능을 보여서 영상을 찍고 있을 뿐이지, 그것을 제외한다면은 뭐 여러분들과 같은 학교 가기 싫고 회사 가기 싫고 일 적게 하고 돈 많이 벌고 싶어하는 그런 인간에 불과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영상 시청해 주시고 또 뭐가 이쁘다고 좋은 댓글 남겨주시고 좋아요 눌러주시고 그런 분들 감사해가지고 뭐 어떻게 옆에 있으면은 아주 그냥 뽀뽀라도 한번 지나게 해주고 싶은데 아쉽네요. 뭐 옆에 있으면 제가 한번 한번 아무튼 간에 긴 영상 시청해 주시느라 수고하셨고요. 저는 또 다음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